그러니까 이게 볼보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볼보인 겁니다. 그래서 볼보 역사관 중에서 이 차가 가장 재밌는 게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사진을 찍고 있는 포토그래퍼 백건우입니다. 저희 지난번 EX30 런칭 행사 이어서 오늘은 시승 행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이 EX30 크로스컨트리 운전하면서 조금 이 도로에서의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차 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해치백을 정말 좋아했어요. 해치백만 지금 계속 타왔던 것 같고 지금 4대째 해치백을 제 손으로 구입해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EX30 크로스컨트리도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관심이 있고요. 제가 해치백 매니아로서 해치백을 타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 그리고 해치백의 좀 가장 큰 장점 같은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치백 차량을 타면서 좀 가장 좀 평소에 불편하게 느끼는 점이 실내 거주성인 것 같아요. 저는 EX30은 반면에 딱 탔을 때 볼보만의 특유의 그 공간감이라고 할까요? 이 실내에 딱 앉았을 때 착좌감, 그리고 이 개방감,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이 소형차에 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진 않습니다. EX30도 느낌 자체는 느낌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내의 공간감만큼은 외관에서 주는 아담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래도 좀 상당한 거주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처럼 이 서울 시내에 살고 시내 주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면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차량이 오히려 저는 주차 문제,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비도 훨씬 더 좋을 거고요. i3 차량이 이 차량이랑 세그먼트가 겹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압도적으로 겹칠 거예요. 얘가 4.2m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탔던 게 한 4m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았는데 얘도 앞뒤로는 그렇게 짧고 폭은 얘가 조금 더 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i3는 글쎄요, 약간 이런 이 소형 SUV, 소형 전기차 시장의 시조새 같은 느낌이라서 프리미엄 소형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에서 포문을 연 게 이제 BMW i3다 보니까 현재까지 나온 가장 최신의 소형 전기차인 EX30까지도 저는 좀 그 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실내 내연기관 차량들, 특히나 이런 소형차 세그먼트에서 재활용 소재를 폭넓게 사용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일반 소형차들에다가 플라스틱을 막 도배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소재감 측면에서도 훨씬 좋고 환경에는 오히려 더 좋을 것이고 딱 만졌을 때도 느낌 자체가 이게 약간 좀 뭔가 처리가 돼 있는지 항상 이런 이 재활용 소재들은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촉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플라스틱, 경량 소재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사실 이게 또 일상주행에서 은근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납 공간들인데요. 여러 가지 수납 공간들이 많아요. 이게 도어 포켓도 상당히 좀 큰 편이고 여기 밑에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 호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가운데 이 컵홀더가 2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쭉 넣으면 상당히 조작감이 좋아요. 한 번 더 넣으면 아무도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뻥 뚫려서 여기에 뭐 상자를 넣을 수도 있겠죠? 정말 조작감이 근데 견고한 느낌이에요. 하단부의 콘솔을 보면은 여기가 또 파여져 있어요. 여기도 이제 분리를 좀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위쪽에다가 상단에다 적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단부도 따로 섹션을 나눠놔서 많은 물건을 저처럼 이렇게 도심 주행이 많으면 서류든 짐이든 여러 가지 쓰레기든 이렇게 넣어놓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면부의 수납 공간은 정말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의 크기가 다양해야 되고요. 우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공간도 중요하고 그것의 형태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볼보 EX30 크로스컨트리는 좀 2가지 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이 납니다. 자, 지금 이 도심 주행 제가 자주 다니는 이 정릉길 다니고 있는데 이 동네 도로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게 막 범프도 많고 공사구역도 많고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노면이 좀 불편한 곳인데, 이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막 차량들이나 좀 스포츠카들 타고 왔을 때 지옥 같은 승차감을 보여주는 도로거든요. 근데 이 EX30 크로스컨트리 타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느낌이 좋습니다. 차급에 좀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승차감이 좋아요. 이게 한 중형 유럽 세단 정도? 혹은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보에서 나왔던 전작의 SUV들 XC40보다는 월등히 좋고요. XC60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에어서스 들어간 뭐 T8 모델들이나 이런 거 안 타봤는데 오히려 XC60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XC40이나 일반 내연기관 볼보의 동일 차량급에 비하면 훨씬 승차감이 좋고, 그리고 잔노출 처리도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차량 주행에 앞서서 차량에 대한 설정을 좀 하고자 하면 이 메인 패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다이나믹 드라이빙, 원페달 드라이브, 그리고 뭐 주행 그냥 이렇게 슉슉슉 가는 그런 거죠. 사실상 이게 스티어링 느낌이랑 주행 모드 요거 두 개가 이제 퍼포먼스랑 관련된 드라이빙 모드 셀렉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성능으로 한번 해볼게요. 성능으로 하고 얼마나 빠른지. 이 차 제로백이 3.7초죠 3.7초에 지금 400마력 이상 되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차량이 구동을 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위쪽 동부간선도로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너무 막힙니다. 단순하게 막히는 도로라서 저 이 도로를 자율주행이 딸린 차를 가져오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게 자율주행 테스트하기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게 진출입로도 많이 없고 막히는 2차선 도로만 쭉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자율주행 한번 켜보고 싶은데 메인 디스플레이에 핸들 모양이 떴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65km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파일럿 어시스트가 지금 엔게이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저는 운전에 집중을 하긴 해야겠죠? 볼보는 이게 파일럿 어시스트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항상 초창기 버전에서도 제가 이 차의 파일럿 어시스트를 가장 처음 써본 게 아마 15년도 당시에 V40에도 이게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좀 저도 신기한 기능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 개의 볼보들을 타보면서 파일럿 어시스트에 대한 믿음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 EX30은 좀 그 운전자 감시 시스템이 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눈을 팔거나 손을 놓거나 하면 바로 이쪽에서 경고를 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전면부에 카메라가 있고 이제 곧 경고등이 뜰 거예요.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 그러니까 이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를 통해서 이 전면부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 피로가 누적된 것도 확인을 하고, 제 시선이 딴짓을 하는지 좀 이렇게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유독 더 신경을 써서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볼보만 또 안전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저희 타고 있는 차량의 색상도 요 클라우드 펄 블루거든요. EX30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산다면 저는 런칭 컬러였던 다크한 그레이 느낌이 나는 저 색깔을 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익스테리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오면서 계속 오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만카돈 스피커 사운드바 시스템이 달려있어서 카오디오에서는 조금 혁신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스피커가 몇 개다, 뭐 스피커가 뭐 어디에 어떻게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보던 이 자동차 스피커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 앞에 한 줄로 그 TV 사면 주는 그런 스피커들 있잖아요. 이렇게 거실에 있는 것처럼 전면부 전반에 걸쳐서 스피커가 쭉 둘러져 있습니다. 볼보 특유의 이 스칸디나비안 감성, 이런 것들과 좀 잘 부합하는 이런 느낌의 스피커 구성인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주행 모드를 조금씩 만져가면서 차량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속 시내에서 느꼈던 승차감, 그걸 그대로 고속도로에서도 보존할 수는 있는데, EX30의 주력 승차감은 전 도심에서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도심에서의 EX30 크로스컨트리 이 서스펜션 세팅이 훨씬 더 편안함에 초점을 둔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뭐 승차감이 나쁘진 않고요. 고속에서 범프를 쳤을 때 약간 불안한 느낌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타이어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그립 로스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밸런스 좋게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훌륭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차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확실히 앞뒤가 짧다 보니까 좀 뒤쪽이 튄다라는 느낌을 일반 운전자분들께서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볼보에서 좀 안 하던 시도를 많이 한 차량이거든요. 이 차가 볼보에서 나왔던 어떤 차들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볼보에서 가장 작은 차들, 예를 들면 뭐 C30나 V40 이런 차량들과 비교해도 이 차가 월등히 작다는 거죠. 물론 이 길이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 차가 볼보에서 가장 작고 가장 파워풀합니다. 이게 볼보에서 보통 나오는 가장 파워풀한 라인업이 T8이 405마력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차량이 400마력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이게 볼보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볼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EX30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싱글 모터가 아니라 듀얼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사양에서는 EX30 일반 모델도 듀얼 모터 선택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EX30cc에는 듀얼 모터, 싱글 모터가 아니라 듀얼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듀얼 모터 합산 출력이 400마력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로백이 3.7초 가까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실 스포츠카와 비교를 했을 때도 저는 밀리지 않는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이 차량의 이 디멘션 면적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이 펀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워낙 전기차가 나오면서 테슬라, 포르쉐 타이칸 뭐 이런 고성능 전기차들이 평균은 너무 높여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제로백 3.7초라는 거는 정말 넋이 나갈 정도로 빠른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상 영역에서 주행을 하다가도 차선 변경이든 추월이든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30을 다시 시승하고 와서 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고 생각보다도 되게 빠르고 생각보다 되게 민첩하게 모든 방향으로 좀 잘 가는 그런 전기차의 장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 있었는데, 가령 그냥 실내 좀 뒷좌석의 공간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이 차급의 한계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실소비자들에게 좀 아쉬움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는 차량이라서 5천만 원 중후반, 5천만 원 후반에 가까운 그런 가격, 요즘 나온 전기차 치고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합리적인 패키징,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가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백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